우리 집회 때 늘 오프닝 멘트를 해주시는 전 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맹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이 참 덥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상황을 잘 대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젠 막바지다. 막바지를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북 방송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EU와 나토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 나라고 코드를 맞춰야 돼요. 엉뚱하게 자본가 때려잡고, 그리고 자유언론을 핍박하고 종교를 핍박하면서 미국 좀 도와주십시오, EU를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시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걸 봐야 돼요. 자유로운 유통.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맞추려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언론을 통제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그 말이 안 돼요. 종교를 탄압하면서 자유로운 유통,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재명 정부라고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코드는 전혀 안 맞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자유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조금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뭘 중심으로 했냐 그러면 공급망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시를 했습니다. 공급망 생태계에 중요시했는데, 지금 대기업 상법 개정안, 뭐 이걸 국회 통과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체에 기업할 수 있는 자유, 자본가 정신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주 52시간, 또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거는 거의 자본가를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국가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우리나라 부채가 660조 원입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1300조 원을 갖다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그런 우리의 공급망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했다는 것은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법치의 종말을 가져온 겁니다. 그거는 뭐 1980년 이후, 특히 1987년 이후에 한줌도 안 되는 386, 586 그 운동권 세력은 그 사람들이 법치를 파괴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겁니다. 지금 우리 117만 공무원은 이건 예스맨인데, 예스맨, 법도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부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그 사람들의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조선시대 하극상은 이거는 역적입니다. 역적. 감은 내려와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주는 죽이든가 사약을 내리는 게 그게 조선의 전통입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이런 사람들은 하극상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로 외국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국가 하는 걸 파괴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인데,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요, YS가요, 무슨 꼼수를 부렸냐 그러면 방송을 참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언론을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환경에 감시를 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 마지막 발끝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YS는 그거를 언론을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언론이 왕창 커졌어요. 산업으로 가니까 이건 중국 돈도 받고 그러면서 언론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 기능을 잃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DJ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장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렸는지 뭘 했는지 많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조중동을 그냥 맥을 끊어버려요. 맥을 꺼내가지고 남쪽 출신들을 거의 조선일보고 뭐 동아일보고 그 사람들 KBS MBC 그 사람들 세력을 다 박았어요. 그 사람 세력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조금 언론의 자유가 외국이 그걸 협조하는 바람에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 정보의 자유유통이 조금 숨을 쉬어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밀고 가면 어느 장에서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을, 자, 언론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요걸 보면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색깔들을 어디에서 발전시켰냐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그걸 발전시켜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는 영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는 그 지역은 로마 제국에 한 번도 식민지를 겪어보지 않은 일본과 같은 겁니다. 그 오스독스한 자본주의 정신이 거기 살아요. 그걸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YS가 언론 자유를 망치는 또 하나의 망치는 거는 IMF를 불러들였습니다. 1997년 IMF로 불러들였는데 11월 달인가요? IMF를 불러들였는데 그때요, 불러들일 때 하루 전에도 언론을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딱 그 시간에 가서 언론이 그냥 꽝 때리는데 이 말은 뭐예요? 언론 자유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IMF가 오면서 우리는 공급망 상태에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YS가 또 임금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민주노총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은 중소기업은 계속 중국으로, 북한을 중국으로 많이 갔죠. 지금 다 망해가지고 오는 그런 판입니다. 그때 YS가 20억 불의 IMF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자유기업은 어떤 측면에서 조정을 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그때 조정을 울린 거를 마지막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공급망 생태계가 죽어버리면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82%가 무역에서 오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과 동시에 언론 자유가 같이 무너져요. 같이 오늘 다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YS가 IMF 구제 금융을 불러들이면서,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 오면서 팔 수 있는, 팔리는 거, 잘 나가는 거는 거의 팔았습니다. 거의 팔아가지고 중소기업을 기업을 아주 수모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 수모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왜 부채가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게 공급망 생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고, 대통령의 정치를 안 하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 호태하고, 그러니까 김무성이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창고가 다 비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창조 경제를 하면서 각 국가의 FTA를 통해서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고 보니까 결국은 탄핵이라는 헌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공급망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안 그러는데, 대주주는 3%밖에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도 발언권을 대주주만큼 준다. 그러면 기업 정서가 어떻게 해요? 기업은요, 계약이라는 게 갑과 을이 둘이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는 균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걸 무시하니까 이제는 기업체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과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것 좀 처리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제 대기업체가 나옵니다. 대기업체가 나오는 걸 지금 관세가 25%라는 거죠. 그 다음 자동차 50%죠. 철강이 75%입니다. 그거 하면요, 한국의 공급망 생태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그게 나와요. 애국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체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공급망 생태계가 더 이상 우리가 보존할 수 없다는 절규를 하는 겁니다. 자,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아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잘 육성시켰습니다. 지금요, HBM이라는 게 하이 밴드 밴드 와이드 메모리입니다. HBM이요 94.9%가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게요,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삼성이 계속 갤럭시를 만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꾸 얇아집니다. 얇아지는데 거기에는 AI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AI 기술에 들어간다는 것은 HBM 기술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세계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을 쏘면, 위성을 받아가지고 인공을 쏘면 그게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걸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술이 발전되면 그 위성과 그 사람들이 교신하는 걸 차단해 버립니다. 다른 정보를 줘가지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위성도 쓸 수 없고 핵폭탄도 쓸 수 없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방위산업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위산업이 발전되면 EU와 나토와 미국과 연계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 정신을 가지고 공급망 생태계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망 생태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러면, 이거는 자유기업입니다. 자유기업인데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급망 생태계 자유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미국 이쪽, 대한민국 이쪽에서 언론이 발전돼. 일본은 언론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누가 주도했냐면 데이비드 휴먼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 스미스하고 그 다음에 펠디난드 그 하예케 이런 사람들을 발전시켰어요. 그 밀 같은 사람, 올리버 디슨 밀 같은 사람이 그걸 발전시켰는데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 인 그 데이비드 휴먼 무슨 소리를 했냐 그러면 인간이 이성의 지배를 하는 게 감각이 중요하다는 감각.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느끼는 감각, 시시각각 변하는 거 아닙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자유주의 사상. 그게 감각에 도르는 데를 흡수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와 비, 그러니까 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호욕, 그 욕심을 자본주의에다, 자유에다 끌어가지고 그걸 공급망 생태계로 발전시킨 게 그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 그래서 휴메의 철학에 의하면 휴메이라는 것은 감각의 세계를 언론의 자유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자유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각이니까 기분 좋다, 나쁘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feeling, 느낌을 가지고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에는 약점이 있어요. 네 느낌하고 탄산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는 도덕 감정론, 도덕의 감정을 가지면 이게 서로의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그걸 했는데 그거 미래 가면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우리 공화정이라는 게 막 이재명 정부가 막 그냥 저거 하는 거죠. 명령하듯이 하는 거. 그거 윤석열 정부 잘하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게 언론 자유를 주장하고 그리고 공공망 생태계를 주장하는 멘탈리티냐?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자유주의 전통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밀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언론의 자유와 공화정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내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주관성이 있는 거를 소기 민주주의, 미국에서는 타운 미팅이라고 합니다. 타운 미팅이라는 게 지방 관리들이나 지방 의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합니다. 미국 가면 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팝이라는 게 우리 말하면 이 다방 같은 겁니다. 다방은 그런 우리 9시, 10시만 되면 다 닫지만. 그런데 이 팝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2시, 3시까지 그걸 토론하면서 자, 우리는 요번엔 공화당이다. 그러면 요번엔 민주당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공화당인데 민주당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표 계산 안 합니다. 합쳐가지고 공화당 표가 많았으면 그 공화당 표는 몰표를 줬거든요. 그게 소비민주주의입니다. 공화정이라는 게 거기에서 공화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스리고 파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느낌을 가지고 소비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거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기술로도 발전시키고 공급망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계몽주의자들이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뭐냐? 그러면 영국은 말이에요.
프랑스는 그냥 민주주의를 막 싸우고 그냥 지지고 뽑고 할 때는 스코틀랜드 내지 영국은 식민지 미국을 건설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가면 기분 좋죠. 파는 사람은 팔아 기분 좋고 사는 사람은 사서 기분 좋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좀 디스카운트도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시장을 가면 항상 활기스러워요. 그 대선 후보들이 왜 시장을 잘 가냐 그러면 시장만큼 그렇게 활기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미국, 영국 사람들은 미국의 시장을 보고 그냥 감탄을 합니다. 막 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풀어놓으면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 돈을 먹고 돈을 벌고 이래가지고 대영 제국의 세계는 밤이 없다. 그러니까 전 1년 365일이 전부 자기네들 시장 경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육성시키고 희망을 얻고 자본가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계속 강권으로 기업을 옥죄고 그리고 기업의 많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을 계속 쪼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본가 혐오증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볼 때 니는 공산주의 한단 말이야. 우리가 왜 니를 도와줘? 공급망 생태계 도와지 않는데 미국 같으면 소고기 좀 팔고 싶어. 그래서 오늘 그 트위터에 얘기 나옵니다. 트럼프는 미쳤다, 미쳤어. 왜 미쳤냐 그러니까 호주가 말이야. 호주가 가가지고 소고기 팔겠대.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거죠. 그걸 소고기 사기 싫어. 그럼 다른 거 좀 사. 미국 제품 좀 사. 그러면 호주도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래하고 그 관세 좀 붙일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공급망 생태계고 세계 자본주의 질서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그 기업 원리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도움을 달라? EU에 도움을 달라? 나토에 도움을 달라?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상법 개정안 문제 있다. 바른, 그러니까, 뭡니까? 노란봉투법. 자본가가 스트라이크 해도 그 사람을, 잡아넣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허용해라는 거. 그럼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강원에 몇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업체 움직임, 조선일보 동아일보 움직임, 그리고 공공영리에서 움직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처리하겠으면 우리 자유도 확보하고 공급망 생태계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망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탄핵된 근거라는 걸 얘기를 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